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트레이딩 스피 정원장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편안하게 한번 보시라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자, 최근 금융당국은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 이후에 저 PBR 종목들이 동반급등하면서 테마화가 되었는데요.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란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의 노력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 금융당국이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는 PBR이 낮은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도록 하고, PBR, 자기 자본 이익률 등 업종별로 비교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맞습니다. 우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PBR이 뭔지부터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를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자, 기업의 장부 가치는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50억에 거래되고 있으면 PBR이 0.5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BR 1배 미만은 기업 실제 가치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기업의 순자산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BR이 낮다는 것은 주식을 많이 발행했었던가 아니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많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벌어들인 돈이 많은 기업인데요. 보통 기업이 이윤을 벌어들이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그간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벌기만 했지 이 돈을 쓰는데 상당히 박했습니다. 낮은 배당 성향과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었는데,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기업은 이전보다도 이익 분배에 대한 적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자, 이는 국내 증시로 자본금 유입으로 이어져 증시 부양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식을 과도하게 발행한 기업이 아닌 이상 저 PBR 기업들은 결국 이익잉여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PBR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어딘가에 써야 된다는 것인데, 이익잉여금을 어디에다 쓸 기업인지 아는 것이 저 PBR 테마를 공략하는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정확히 저 PBR 테마라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신사업을 통해 성장 모멘텀은 주가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주주에게 당장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PBR 종목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는 세무 상환이나 투자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확보된 기업이 중요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저 PBR 종목은 사실상 은행주가 넘버원이죠. 예대 마진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보유하여 장기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쌓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결국 은행들은 배당금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 포각하여 자본을 줄여야만 저 PBR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주의 같은 경우 평균적인 이익의 4분의 1 정도는 배당해 왔어도 시가 대비 배당 수익률 6%에서 7%가량 되었습니다. 만약 이익의 절반을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될 수 있는데, 이자 수익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익의 절반을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익의 절반은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저 PBR 상태를 벗어나기도 어렵죠. 자, 따라서 고배당 정책과 함께 남은 이익잉여금을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배당은 물론 자사주 매입 후 소각까지 이루어진다면 저 PBR 구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별다른 주주환원 정책이 없이 저 PBR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현재보다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해야 PBR 1배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 주가의 가치가 이전보다 더 상승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지주사의 경우 저 PBR 테마는 맞습니다. 대기업 지주사의 경우 브랜드 로얄티만 매년 수천억씩 벌어들이는데 사실 사업은 사업 회사가 하지 지주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지주사가 할 일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매년 이익잉여금이 회사에 쌓이는 구조인데 따로 돈 나갈 때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 PBR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앞으로 시행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감이 좀 오시나요? 자, 먼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양대 시장 모두 의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저 PBR 테마의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 내용과 종목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정착된다면 결국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투자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먼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도쿄 거래소에서 PBR 1배 이하의 기업들의 대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해당 주식 불이행 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며 2026년 상장 폐지까지 검토를 시행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치 이후에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은 대거 참여하기도 하고 잠자고 있던 가계 자산도 증시로 유입되면서 니케이 지수가 1년 사이에 4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500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굉장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도쿄 증시에 상장된 1,800개 기업 중에서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이 1년 사이에 51%에서 44%로 하락하며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보자면 밸류 프로그램 도입 구체화 구간에 저 PBR에 대한 관심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앞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저 PBR 종목에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합니다. 당장 PBR만 낮을 뿐이지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크고 주주환원이 아닌 신사업을 투자할 경우 성장 기업들의 수혜를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TO 사업이 될 수 있겠고요.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사업뿐만 아니라 전자회사의 경우 AI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에 충분히 이익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부각받기 시작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교훈을 삼아 저 PBR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매매를 하신 후 하반기에 고 PBR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2024년 올해 투자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유입이 아니라 한정된 국내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 테마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상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연일 코스닥을 매도 후에 거래소의 저 PBR 밸류 프로그램의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뿐만 아니라 섹터별로 2, 3일 밖에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고 코스닥은 전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힘듭니다. 코스피의 시총이 올라가고 자본금 유입을 통해 가지고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코스닥의 성장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만간 코스닥 시장도 급등의 시기가 곧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휴 편히 쉬시고요. 2월 13일
화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